요즘 애들. 네, 요즘 며느리들은 상당히 개성이 강해요. 강한 건 저 혼자 강한 거지. 강을 좀 빼놓고 여러 사람 같이 다 같이 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그 안다는 데에 대해서 허영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데에 대한 그것도 허영심이에요, 일종의. 저 혼자 잘나고 저 혼자 좋은 거 하고 저 혼자 시컨자고 저 혼자 마사지하고 저 혼자 매니큐어하고 저 혼자 혼자 살지 왜 시집을 와? 어? 혼자 살아. 요새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찌커면 이혼한다. 아 이혼하지 왜 이때까지 살아요? 날더라도 이혼하지 왜 이때까지 살고 있어요? 아니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는 네가 사는 거야. 요즘 부부들이 어르신들이 볼 때는 조그만 경차를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탄다든가 가전제품도 뭐 조그만 집인데 뭐 이따만한 냉장고를 돈다든가 뭐 등등등 보면 참 한심해 보이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시대가 됐어요. SNS 시대가 돼서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이런 데 통해서 뭐 우리 이번에 뭐 어느 레스토랑에 썰러 왔어요. 뭐 이렇게 찍어 보내고 뭐 먹으면서 겨울에 겁나 하와이 싸우더라도. 왔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양이 있으면 허영도 그게 참 용서가 되는데요. 제일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애들이 너무 돌아다니는데 정작 어머니 아버지는 애들을 말리질 않아요. 그 민폐 수준이잖아요. 저는 어떤 냉면집에 갔는데 아이가 오줌 마려울 때 엄마가 찍 바지 내리더니 냉면 대접을 말도 안 돼. 근데 그 엄마 가방을 봤더니 너무나 명품이에요. 명품 가방 들고 와서 그런 저렴한 짓을 하는 부모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제가 약간 이제 그 당연히 처음 결혼하죠. 약간 모범생 기질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내 아이를 최고로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 결혼 초기에 저희도 이제 빚을 갖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애한테는 좀 메이크가 붙어 있는 옷을 입히고 싶고 그다음에 유모차도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유모차 그런 막 허영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첫애를 딱 키우고 나니까 그 유모차 몇 번 안 끌어보게 되고 진짜 이렇게 전시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저는 둘째, 셋째 낳다니까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애를 하나 놓고 키우다 보니까 저 같은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워낙에 저 중고품 좋아하니까 그렇게 가소비를 안 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라. 그렇게 권유하고 자기들 취미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든 마지막에는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20평이든 30평이든 곧 자기 보금자리는 맨날 전세 옮겨다니고 추접스러우니까 애들 학군도 그러니까 그 집은 마지막에 꼭 가지라 그래요. 그러나 너무 집만 한다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라면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 맛있는 거 적당히 먹고 여행도 다니고 올해는 나 몰디브대로 간다 그랬거든 우리 딸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같이 합쳐서 다니면은 바람직한 그 세계가 아닌가 싶어. 정확히 들으신 거예요? 몰래 데리고 간다는 거를 원래 갔다 오는 끼훈 건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요즘 부부들 애 낳으면은 애한테 돈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매달려갖고 행복하질 않대. 애 안 가지려면 결혼 왜 합니까? 아 진짜요? 결혼 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구세대요? 구세대. 그러면은 애 안 낳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사랑만 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결혼 안 하고. 근데 결혼식을 올리고 했으면은 그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자식 있는 가정을 이루기 그럼요. 위해서. 그런데 애를 키워보면은 두 부부가 사는 것보다 행복이 있어요. 그렇지야. 자식을 키우는. 가족이.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가 제 부모님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그럼 그 자식한테 줘야죠. 근데 그거는 그 결혼을 안 하고 또 해도 아기를 안 갖고 이런 거 다 각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이 노는 거는 한 2, 3년만 지나면 그냥 노는 게 다 뻔하고 그냥 지루해질만 할 때 아기가 나와서 방긋방긋 웃고 그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돌보고 봉양하는 걸 볼 때 어르신 말씀이 그래도 결혼해서 애 갖는 게 너네한테 좋은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결혼하시고 아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아이가 커서 효자가 돼서 나를 돌볼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지금 뉴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모를
그렇게 정말 자기 삶을 살려고 그러지 부모가 해주는 시대지 더 이상 받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시대고. 얼마 아니 전에 이게 솔직히 어떤 프로그램에서 예. 김은수 씨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겠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변호사들은 그게 다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이걸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인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서 둘이 행복해서 사는 거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면 안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개인의 권리지 그게 왜 이혼 사유가 되냐 해서 저 그때 사실 되게 충격을 진짜. 결혼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 자체가 과거에는 대를 잇기 위한 게 결혼이었죠. 근데 지금은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결혼인 거고 이제는 결혼을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선택이고요.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 안 낳는 것도 선택이에요. 지금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좀 걱정인 동치미를 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보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격분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애를 네, 가져서 좋은 점을 제가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영실 씨가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오영실 씨가 느끼는 좋은 점인 거고요. 내가 자식 있잖아. 아니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식이 있지만 오영실 씨 의견에 반대라는 얘기예요. 네. 전 딸들이 있지만 결혼하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네. 딸이 말썽을 부려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결혼을 안 했을 때 양재진의 자유로워. 물론 외모는 달라요. 외모는 다르고 과연 자기의 자유로울까? 폭도 좀 다를 거야. 하지만 전 자유롭고 방탕하게 사는 인생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유롭지만 방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네. 제가 또 조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처럼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전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 부부와 요즘 부부의 차이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부모가 왕이었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자 오늘 며칠이니까 모여라. 너는 얘는 학교를 보내라. 얘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부모님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 부부는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소풍 갈지 자식의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 자식이 왕이 돼버려요. 일요일 날 뭐 있으면 못 나가고. 엄마 칠순인데도 저희 이번에 입시가 있어가지고 애 시험 끝나고 하시죠 칠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옛날 부부는요 그래서 안 낳는 거야. 시댁 귀신이었어요. 무조건 집안에 묻어, 뼈 대소서 묻어. 뼈를 묻고 집안에 대소서 시댁에서 결정을 하시면 무조건 정말 뭐 파추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요즘은 친정 귀신. 오히려 장모가 전화해서 자네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집을 얻을 때 신혼부부들 대부분이 친정 근처가 1순위래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장모가 사회 전화 걸어서 요새 왜 잠자리가 소홀하다 그러던데. 그런 얘기도 한대요. 주 2회 줄었다며? 근데 이게요. 아내가 나한테 난 지금도 저희 아내를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친정 귀신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 와, 또 시작이야. 나는 정말 우리 아내가 그거 하지 마요. 언니가 내 다른 프로에 나와서 울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친정에 가가지고 돈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울었어. 근데 나는 어제 우리 엄마도 그랬어. 나는 동치미에서 최홍림이가 제일 좋은데 내가 그 사람 장모면 때리치고 싶겠다. 옛날 부부는요 아빠 말이 법이었어요. 요즘 부부는 아빠 말이 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찬밥. 목사님 완전 찬밥. 이거는 진짜 맞잖아요. 시대가 이게 지면서 내가 얘기 아빠들이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는 아빠 하나에 자식이 6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중함이 아빠는 하나고 저 6이니까 이거 돌볼 새가 없어. 아빠가 최고였어. 근데 지금은 1대1이에요. 아빠 하나, 자식 하나. 근데 문제는 아빠는 어두운 남자고 자식은 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남이군요. 그럼 아빠는 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가 안 돼요. 저 내가 왜 어두운 남편이 알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낳지도 않은 애한테 치여요. 내가 왜? 아니 같이 만들어서 내가 낳았어. 아니 내가 날 줄 알고 그랬어. 아빠 말은 밥이래잖아. 이런 시대에 가야 되냐 이거죠. 이렇게 나온 이 말도 네. 부작용의 일환이지 일환이에요. 정말 아빠를 존경하고 행복하게 균형 맞춰 사는 방송에 안 나온 집들이 수두룩에 많다. 아니, 이 얘기를 이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알려드릴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런 평범한 집들이 많습니다. 김홍수 씨는
보실 때 어느 쪽이세요? 어떻게? 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네. 그럼 미래 부부인가? 사람은요, 내가 왕인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그럼요. 은수가 왕인 거거든. 그럼요. 저는 제가 3일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오건 뭐 하건 아무런 그 타치를 안 해요. 왜? 관심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왜 3일이나 안 들어왔는데 왜? 왜 그러냐면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안 들어와. 진짜 참가 아니야, 참가? 진짜 참가인데? 그럴 수도 있다. 있는 거는 난리 나는데 아시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 이거는 전적으로 남자 탓이에요. 맞아. 남자 아빠가 이게요? 많이 먹게. 어, 제가 아빠 설명을 문제야. 해줄게요. 아빠가 무시를 받을 때 분노하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이. 네.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고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개 취급을 받아도 화내지 않아요. 그럼 개만 또 못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왕은 자기가 왕권을 잡는 거지 누가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웃기는 말이 남편 기살 얘기예요. 남편은 자기가 기가 살면서 셀프 왕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그래, 둘째가 엄마한테 셀프를 뭐라 해야 돼. 그러냐면 기는 셀프. 엄마 우리 기는 아빠 셀프.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걱정이지. 둘째가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존재하는 삶과 존재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자식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아빠가 철학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길을 갖고 얘기해요. 저는요 법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밥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밥이니까. 다 그렇지. 네, 젊은 법이 없는 이슈도 안 사람들 지켜야 뭐 되고. 부부들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기회에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 바꿔보죠. 한번 할까요? 가상의기를 네. 통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 경제력 없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딸 이혼시킨다. 경제력 없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딸. 참고 그래도 참고 살라고 한다. 부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 얘기입니다. 경제력 없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속. 이게 나오면은 내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혼해라. 그래도 참고 산 사람이 영화를 누린단다. 지금 이게 위기니까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 어? 그래서 10년은 살아봐야 되지 않니? 참아라. 자, 주세요. 3, 2, 1. 박하루. 야. 이게 경제력 없는 것 때문에 그런가? 서로 정이 있어서 된장찌개 끓여놓고 단칸방에서 오선 넣어서 먹고 살자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데 된장찌개 한 달 먹으면 된장 냄새 나고 싸우다가 된장 냄비 벽으로 가. 절대 가난에는 정이 안 생겨요. 그 먹고 이렇게 서로 뭐 영화도 다니고 이러면서 애정이 생기지. 더군다나 먹거리 경제력이 없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경제력. 절대 바로 사랑 깨집니다. 그럼 이수나 마담님 며느리가 아들이 도대체 경제력 없어서 저는 이혼해야겠어. 그것도 그래라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도 되겠어요. 그건 아들 입장인데? 아들도 할 수 없지 뭐 못 살기 때문에 여자가 데려다 놓고 아들을 그냥 뭐 기술을 가르쳐서 볼게 하든가 다시 재정비 강화해서 이제 또 장가를 다시 좀 재정비 강화해서 따로 그러면 다시 사위도 데려다가 재정비해서 기술을 가르쳐야지. 아유 사위는 벌써 살아보면 벌써 싹스가 노랄 것 같아. 어랭남 마담님은 참고 살라고 한다. 예, 그러시죠. 네, 참고 살라 그래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요. 미워하지 말어. 불쌍해. 그래 뭐 어디 저기 친정어머니가 어디 갈 때는 아이고 이서방 이리 와 같이 가자 이러고 이제 먹이고 사람들하고 좀 인사도 좀 시키고 이러면 뭔가 좋은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저기 나오네 110년 동안 백수라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당신 백수라면 괴로워하는 표정이 있으셨어요. 아니야 10년 동안 나는 지금 40년 동안 백수하고도 살고 어쨌든 나중엔 기회가 올 것이다. 자, 두 번째 상황 주세요. 결혼하고 아내밖에 모르는 아들. 결혼해도 나만 좋아하고 너무 살아가는 싫어. 아들. 자, 주세요. 하나 주세요. 2, 1. 파란 거. 파란 거 2명이나 있어. 오, 예. 야, 그래. 아니, 솔직한 거예요, 이게. 올가미가 두 분 있는 거죠. 이게 또 올가미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같아. 자, 윤경 마나님. 예. 저는 자식은 제 소유물이 아니고 아들이 또 엄마하고 그거 정말 재수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의 경우에는 자기 부인한테 잘하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섭섭하지 않을까?
안 쳐다보고 싶어요, 저도 아들 결혼시켰으면. 예, 제 인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끔 만나고 제가 아들들에게 뭔가 줄 게 있으면 찾아와요. 그게 뭐 경제적 지원이든 뭐 저 재미있는 뭐 정보건 뭐든 간에 뭔가 찾아오고 싶으면 그 아이의 인품이지만 제가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뭐 이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는 제게 아니에요. 딸도 남편밖에 몰라서 엄마한테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섭섭해요.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을 그냥 한번 그래요. 해봤는데요. 사실 요새 이제 저희 아들하고 요새 제가 그 한동안은 아들한테 좀 독립을 제가 했다가 요새 다시 또 사랑에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대화가 요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소설 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누가요? 음주가요? 네, 그래서 막 궤도 신사 K 막 이렇게 명탐정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막 일탈일탈 그래서 엄마 막 이거 소설 잘 팔아가지고 돈 벌면 엄마 다 줄게. 아, 엄마 다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와이프 줘야 되나 하면 갑자기 그냥 심장이 이렇게 아 영지야 그래도 엄마가 너를 키웠잖아. 그래서 엄마 그래도 내가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를 챙겨야 되잖아 하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막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막 이러는데 아들이 막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귓속에 대고 빗속에다 대고 뭘 또. 아빠한테 비밀인데 네가 더 좋아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요새 사랑에 빠져서 아들이 몇 살이죠? 우리 아들이 9살. 아직 10대를 안 겪어서. 아니 우리 남편은 저한테 아직 예쁜 애가 없는데. 아무것도 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커피 머신도 사준다 그러고. 맞아 사준다 그랬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접근한 다음에 한 3억 뽑아냈어요. 정말 없는 상이야. 기획이신 방청객분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유인경 마담님이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유인경 마담 맞아 그래 맞지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양소영 변호사 얘기하니까 저 변호사 맞니? 남들이 아우 딸을 낳지 그랬어 얼마나 이쁜데 뭐 이러는데 저는 아들 둘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해. 그 아들을 키우면서 새 세상이 열렸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특별히 둘째 아들은 리틀 오영실이었고 지금도 남자 오영실이에요. 진짜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렇게 먹는 거며 성향이며 하는 짓이며 그냥 저를 똑 빼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남자를 만나도 저렇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남자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 정말 꽁짝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내 생일날은 5,000원짜리 로션을 사주고 그 여자애한테는 2만 원짜리를 사주는 걸 보면서 그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지들끼리 잘 사는 게 제 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건강하다. 우리 이순아 마담님. 이순아 마담님도 뭐 박수 받을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놈이 저 빨간색이요. 이미. 네, 이미 빨간색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아쉬운 거는 파란색인데 효도는 6살까지면 끝난다면요. 효는 이제 바라지도 않는데 그런 게 저런 게 그리고 쟤를 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 많이 데리고 있질 않아가지고 결혼하고 바로 저렇게 보내니까 아쉬움이 많아서 같이 못한 세월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좀 사랑해줬으면. 그리고 또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거 뻔을 보고 며느리가 따라서 잘해요. 엄마 야야 빨리 준비해. 뭐 좀 어머니 저 식사할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 그러면 며느리도 꼼짝 못하고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는 아직도 어리고 우리 아들이 갑이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생각에서 나는 파란 것을 아주 전격적으로 지지한다. 박수 주세요. 예. 어차피 이거는 솔직하신 건데. 가상의 선택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제 남자분들의 선택입니다. 상황 볼게요. 스킨십을 부끄러워하는 여자. 자, 반대는 스킨십을 밝히는 여자예요. 이거 자, 몰라, 봅시다. 이거 몰라. 네. 난 솔직히. 자, 주세요. 3, 2, 솔직히 들어주십시오. 이게 부끄러워하는 게 무슨 세대가 얘기지? 특징이 있다. 예, 김흥수 씨. 스킨십을
부끄러워하는 여자를 어떻게 상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제 막 부끄러워 계속. 예를 들어 이렇게 스킨십을 하러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양원장님처럼 얘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좋잖아. 왜 그래? 오빠 왜 그래요? 양재진 원장은 스킨십을 밝히는 여자예요. 잠깐만, 저 남자 만지는 거 진짜 싫어요. 재현은 저쪽으로 해주세요. 나는 좋아하는데. 아니 저는 본인 취향이니까요.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네. 내가 원하는데도 뭐 이렇게 왜 이래 막 이러는 거 싫어하고요. 네. 아니 만나는 관계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스킨십을 하겠어요? 애정이 있고 만나는 관계에서 하는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마치 여자가 먼저 뭔가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남자들이 뭐 오해를 한다, 뭐 내 놀았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자기 감정 표현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좋아요. 이거는 싫어요. 이영재 원장님. 예. 저는 와이프랑 연애할 때 뭐가 좋았냐면 팔자가 되게 끼는 걸 좋아했어요. 예, 저도. 아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워하는 여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연구는 안 했고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불감증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 그리고 이혼율도 스킨십이 많고 그런 부부들이 금슬이 그러니까 밤 금슬이 좋은 사람들이 잘 살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이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부끄러워하는 게 난 좋다. 네. 좀 부끄러워해라. 직업상 제가 아, 아니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아니. 파란색을 들긴 아니, 좀 제 그러네. 얘기를 들어보라. 파란색 들고 싶으신 거. 파란색을 들고 싶은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옷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근데 왜냐면 저거를 내가 주도해 주는데 좀 여자가 협조를 해줘야지. 내가 뭔가 지금 뜻이 있는데 여자가 자꾸 스킨십을 좋아해서 접촉해 오면 내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남편에게 양보해 주는 스타일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거니까. 예, 왜냐면 나는 저 파란 쪽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으면은. 근데 나는 내 하는 일이 저렇게 저 여자가 대시에 왔을 때 내가 저걸 못 해주면 불편하니까 내 의도에 맞춰주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빨간 거. 최영림 씨? 최영림 씨는 스킨십을 부끄러워하는 여자. 의외로 저는 스킨십 부끄러운 여자도 많이 만나봤고. 그럼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미치겠어 정말. 경험담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돼. 학자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장에서 뛴 사람 말이 더 현장지. 학자들이 공부해서 하는 그래, 거는 너무 현장 맞죠, 소장님이시죠. 현장 소장이잖아. 남자는 부끄러운 여자를 스킨십 할 때 그 스릴은 자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그 정복감. 부끄러운데 결국은 이 여자는 나의 스킨십에 만족할 때 그 정복감은 형님 진정한 소장은 이겁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